자, 이번 추석 연휴 참 길었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긴 연휴 이용해서 해외여행 하려는 분들로 인천공항이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 국회의원의 해외여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누굽니까?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아하.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죠. 김 의원 지난 일요일 일본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휴대전화로 백화점과 시계탑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저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이제 김남국 의원인가 보죠?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낭을 메고 여행을 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김 의원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들은 추석을 맞아 도쿄를 여행하는 어느 관광객의 모습과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연휴에 자비로 해외여행 간 게 뭔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놨었습니다. 그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의 외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포기한 항복 외교, 굴욕 외교였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냥 방출하겠다라는 부분, 또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 규제 철폐, 그리고 또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다. 여러 가지 후속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느 말 한마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본의 야당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병민 최고위원. 이런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중적인 행태다 이런 비판 내놓더라고요.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방사능 테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제2의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버젓이 백팩 메고 놀러 가서 여행하고 있는 모습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이 바닷가에서 엄청난 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들을 해왔는데 네. 일본은 대한민국은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먹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다 그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이상 실제로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과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일들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인 논란의 한복판에 있어서 사실 의원직 제명 목전까지 갔던 위기에 있었는데 지역구 주민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읍소 끝에 결국은 제명직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연휴 기간이지만 백팩을 메고 놀러 가는 모습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런 지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혹시 박주희 변호사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김남국 의원도 본인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일본 여행은 개인적인 여행을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라 이 정치적인 활동의 차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있는 지지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갔던 것이고 모든 경비나 비용 같은 건 본인이 직접 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을 만나서 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소통의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왜 흠집내기 악의적인 기사를 쓰느냐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박주영 먼저. 근데 이번 일정에 대해서 보좌진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래. 보좌진이 모르는 정치 일정이라는 게 혹시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있을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연휴 기간이니까 네. 보좌진들에게 뭐 하는 말로 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미혼이라는 점,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좀 가볍게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볍게. 네.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일본 극우 집단이라든가 군국주의 세력이 일으킨 거잖아요. 이번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의 이제 극우 정권의 행태지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일본 국민들은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이 군국주의적 국가와 일본의 국민 또 일본에 관광하는 것까지 구별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좋든 나쁜 한일 의원연맹이라고 해서 의원들은 또 정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하고 일본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본에 여행 가고 이런 게 맞느냐. 그래서 이중적인 행태라고 조금 김영민 최고위원도 논평을 해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와의 적대적 관계라는 것과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라든가 일본 국민과의 관계는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국주의화되는 과정에서도 일본 자국 내에 시민사회 세력, 민주 세력이 있었다면 과연 저런 식으로 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국제연대를 이야기하기도 했었거든요. 똑같은 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 지적에 저도 좀 그런 게 어쨌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눈에 띄는 행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 이전에 김남국 의원이랑 좀 비슷한 사례도 좀 국회에서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이 통과되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이 일본 홋카이도 골프 여행을 논의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된 맞아요, 건데요. 그랬었어요. 그때도 여당은 앞에서는 일본을 비판을 하면서 뒤에서는 일본을 놀러가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야당에서도 이 민주당에서도 엄중 경고를 해서 결국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이런 문자로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는데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은 나흘 만에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 김남국 의원 그 얘기 나온 김에요. 그 징계 앞서 징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코인에 대한 징계 얘기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심 끝에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로 넘어가야 되는데 윤리특위로 넘어가기 전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들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윤리특위 결정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것이 국회의원직에 대한 제명이고 그 바로 밑에 단계가 1개월 출석 정지인데 맞아요. 그 갭이 워낙이나 크다 보니까 이 제명 결정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부원장 조금 전에 뭐 어쨌든 뭐 이번 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가 소개해준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경고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뭐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래저래 말은 할 수는 없는데 민주당에서 경고까지 내렸다는 얘기는 당시 그런 사안들 그리고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런 사안들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거는 그냥 가볍게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민주당도 당시에는 본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제 그 탈당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끝났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뭐 여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영주 부의장 건과는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행동인 거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라도 오염수 반대 결의안 날이라는 그 시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지났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지지자라든가 정치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 여행과는 좀 상당히 다르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좀 변화하고 싶네요. 네. 김영주 의원 한편에서는 또 물론 김남국 의원도 본인 입장에서 밝히긴 했지만 개인적인 일까지 이렇게 문제 삼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하고 타당하느냐 이런 의견도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디를 가든 본인의 자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는 국회가 굉장히 공전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서 사실상 여야 간의 관계가 극단적인 상태에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일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해외로 김남국 의원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이 백팩 메고 여행을 지금 추석 연휴에 나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국민께 박수받지 못할 겁니다.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코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국회 윤리 그 심사 자문위 외부 전문가들이 제명이 필요하다고 제명 권고라고 하는 강력한 결정까지 내렸거든요. 네. 친정이었던 민주당의 비호 때문에 결국은 제명이 되진 않았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는 여당. 그간 미뤄왔던 일정이고 사비로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얘기하는 김남국 의원.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